안녕하세요. 주식수학 K입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 주식 투자, 느낌 또는 감으로 하시나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전문가들과 달리 많은 기초 데이터들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을 갖추고 애널리스트들이나 각종 리포트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 지식으로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조직적으로 구축이 돼서 그걸 바탕으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혼자서 하는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데이터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든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결심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말로 포장이 됐지만 개인적인 어떤 능력치 그런 것들로 메꿔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도 개인들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들의 감이랑 초보자들의 감이랑 지금 주식을 막 시작한 사람의 감이랑 수십 년간 시장에서 온갖 것을 겪어온 사람의 감이랑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의 차이라는 거는 똑같은 감이라고 아니면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말할 수 있는 진짜 감은 오로지 100% 감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으로 하든 느낌으로 하든 아니면 그거에 의존 안 하든 일정 부분은 뭐 감이나 느낌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코스피 종합 2022년 7월 15일 일간 차트입니다. 출처는 키움닷컴의 영웅문이고요. 오늘자 코스피 종합입니다. 노란 선, 선명하게 보이는 노란 선은 30일 일간 평균선이고요. 그 위에 60일, 120일 평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다 주가 차트가 30일, 60일, 120일 밑으로 있는 역별이라고 보통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활발히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황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도 보시면 중간에 4월, 5월에는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지만 그 다음은 계속 쭉 내려가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활발히 움직이는 시장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다음으로 삼성전자 1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이거 똑같이 출처는 영웅문이고요. 오늘 7월 15일자 보면 4.35% 되고 굉장히 30일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긴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성전자에는 뭔가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 차트를 열심히 봐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0% 주식 차트에 의존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보지 못하는 대신 1일 차트나 주간 차트에서 많은 좋은 점들을 찾을 수 있고 이걸 감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익혀지면 감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100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100년 전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정보통신이라든가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는 실거래가 많이 일어났지만 지방에서는 보통 버켓샵이라고 해서 무허가 개인이 운영하는 증권중개소 같이 사실은 증권중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는 뭐 야외 경마장 같은 경우식으로 그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거래는 나타나진 않지만 1%의 투자 증거금을 가지고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따져서 거기에 서로 돈을 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지노 같다고 봐야겠죠. 딜러 쪽이 카지노 객장이 되는 것이고
고객은 반대편에 놓고 자기가 뭐 어떤 숫자에 놓으면은 자동으로 카지노에서는 반대되는 거래에 배팅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등락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투자에 가깝고 그 순간적인 올라갈 거냐 하락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버킷샵은 1920년대에 사라지고 불법적이고 개인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객장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주식 거래도 일어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1800년도 중반부터 한 1920년 정도까지는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증권거래 형태입니다. 이 증권거래 형태가 굉장히 지금이랑은 동떨어져 있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지금 버킷샵이라고 하는 무허가 증권거래소에서 투자한 것과 같이 비슷한 형태로 대부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장기적인 레이스를 거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당장에 비춰진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거에 의존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투자라기보다는 갬블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감, 느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사실보다는 직감이라든가 직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수십 년간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랑 당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과의 감도 틀리고 요즘은 데이터 시대라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얼마나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투자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비정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100% 데이터나 구체적인 수치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더라도 느낌의 영역을 최소한으로 시키고 그거를 정확한 데이터에 가급적이면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투자의 스킬이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100% 뭐 AI라든가 퀀트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문명의 이기에 도움을 받아서 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투자가 합리적이지만 우리 개인은 그만큼의 많은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기초 데이터도 부족하고 자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어떤 정보 취득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감이나 느낌을 얼마나 객관화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투자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경험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증권사 직원을 그만두고 전문 투자자로서 나서서 볼 때 딴 사람들보다는 감보다는 그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남보다도 승률이 높았고 그 높은 승률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버킷샵과 고객 간에는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투자 환경이 이루어져서 증권 객장의 그 직원들은 이 주인공이 들어와서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놀리고 주식 가격 표시판을 들여다보러 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초 데이터를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지점에 있는 것들은 각 증권사에서 HTS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또 수많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문 투자가가 되고 좀 더 우수한 노련한 투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도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때는 수기로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에 사거나 팔면 8분의 1 정도의 가격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밑으로 떨어지면 강제 처분이 돼서 깡통을 차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약간 다르지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투자를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엄청난 돈을 빌려서 순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과거에 버킷샵에서 투자하던 형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킷샵에서 투자하던 100년 전 이야기가 지금과도 비슷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비슷한 환경에서 거래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쩌면 100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던 형태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전혀 발전 없이 똑같이 답습한다. 100년 전에 조총을 쏘았듯이 우리도 지금 조총을 쏘고 있다면 그게 승률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 단계를 벗어나야, 그런 단계를 벗어나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무조건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에 얼마를 하든 어느 상당 기간이 지나면 결국은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투자를 하는 거는 금액의 1% 정도로 신용증거금을 예치를 하고, 그 주식이 1% 등락을 할 때마다 1% 손실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신용증거금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청산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당신은 1% 신용증거금을 예치하고 1% 손실을 보면 강제로 없어지고 모든 돈은 없어지는, 그야말로 떠난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옵션에 투자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버켓샵에서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신용증거금을 납입하라고 들들 볶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팔아서 증거금을 좀 보완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깡통 차는 사람들,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일으켜서 깡통 차는 사람들은 항상 나오고, 이런 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고객들이 단순히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수하거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입하거나 매수하거나도 되지만 그게 못지않게 자기의 투자 자금을 얼마나 조절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돌격 앞으로만 한다면 뒤에 어떻든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보급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먹거리만 생각하고 내일이나 후일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먹을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 배분이나 이런 자원을 배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도 그 투자자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단순히 주식을 산다, 판다,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 자기가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야 되는 거지, 그런 지식 없이 무조건 앞에 보고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그 투자자에게는 미래가 밝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차고 자동 청산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자들이 겪는 시행착오입니다. 이것이 100년 전에 나온 책이라도 계속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지금은 많은 기술적인 것들이 변화하고 컴퓨터나 이런 거에 지원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투자 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서 자기 돈을 날려버리는 고객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주식 투자 느낌이나 감으로 하시나요? 옛날 미국 주식 투자 노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